중동 전쟁도 종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이란의 비핵화 이행 방안 등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남아 있어서 완전한 갈등 해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파키스탄 측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란 측도 좀 이 소식을 관련해서 전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어느 정도 타결이 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현상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걸 이제 타결이라고 불러야 될지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할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대세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다시 말해서 대세가 전쟁을 끝내는 걸로 기울었다. 하지만은 곳곳에 이렇게 지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터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교수님 말씀대로 좀 이게 타결됐는지 아니게 약간 애매한 게 예. 60일간의 후속 협상이 남아 있어서 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60일간의 후속 협상에 좀 어떻게 좀 전개될 걸로 보이시는지. 기본적으로 이게 MOU예요. 예를 들어 한국 전쟁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네. 이제 종전 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협정 체제가 지금까지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협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닌 MOU예요. 네. 그러니까 양해 각서, 그러니까 각서인 거죠. 잘해야 신사 협정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외교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언제 어디서 뛰쳐나가도 뭐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의 양의 각서를 가지고 전쟁을 끝내는 건 아마 전쟁사 혹은 외교사를 통틀어 매우 드문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취약하다. 합의 기반이. 우선 그걸 전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의 내용은 이미 며칠 전에 이란 언론을 통해서 14개 조항이 공개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두 단계로 진행이 될 거다. 첫 번째는 이슬람아바드 합의, 이번 합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하에서 일단 전쟁을 끝내고, 두 번째는 이제 60일간에 걸쳐서 핵 협상을 할 거다 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향후 약 2달간에 걸쳐 가지고 뭐 멀리 갈 것 없이 이미 이스라엘이 좀 베이루트를 또 폭격했잖아요. 그래서 이란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네타냐후 그쪽 소식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이 합의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다 비난 일색이에요. 네. 이게 우리한테 매우 불리하다. 그다음에 이란을 이런 식으로 풀어놨을 경우에 미래가 확실치 않다. 이런 논조가 주조고, 마찬가지로 이 이란 쪽 내부 분위기도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메네이 지도자의 이 목숨값이 겨우 이거냐, 혹은 JCPOA 이건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든지. 그래서 이란 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모스타바는 여기에 사인하지 않을 거고, 이 합의 권한을 최고 안보 회의에 넘겼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대세는 기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불확실성의 어떤 장막이 거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주목되는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SNS를 통해 이란과의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와 동시에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하면서 전 세계의 성박들이여 시동을 걸어라, 석유가 흐르게 하자며 이제 바로 해협 재개방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통행료 없는 해협 재개방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좀 고수해 왔는데, 예. 이 부분이 좀 해결됐다고 봐야 될거 아니면 조금. 아닙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14개 조항 합의안, 네. 이란이 발표한 합의안. 네.
따르면 이란이 요구하는 조건 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에요. 네. 그 말은 전략적 그 지뢰 때 레버리지로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은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만일 이란에서 공개한 14개 조항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여기 합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름을 통행료라 부르건 뭐 환경세라 부르건 혹은 아니 뭐라 부르건 명칭과 관계없이 이란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대한 준수는 계속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이게 언론에 나오는 제목만 보면은 뭐 무조건 개방 나오지만은 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계속 불씨로 남을 겁니다. 네. 호르무즈 개방 문제도 여전히 60일간의 추속 협상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될 또 거라고 튀어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란이 요구하는 조건 하에서 개방하는 거지 네. 무조건 개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를 공습을 하면서 예. 네타냐후에 대한 총리에 대한 비판도 내놨어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 종전 협상 국면마다 길목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감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 협상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예. 부분들이 곳곳에서 있었거든요. 예. 근데 향후 이번에 종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이 좀 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계속 보십니까?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이스라엘로서는 존재 이유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이 합의가 그대로 이렇게 굳어질 경우에는 그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상황 여하에 따라서 혼자서 이란 내지 기타 등등 이란과 동맹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군사적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 주변의 적대 세력과 싸우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네타냐후에게 뭐 심한 소리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종전 협상에서 합의 이후 후속 협상에서 그 레바논에 대한 레바논 휴전 내지 종전 이 부분이 조항이 좀 포함될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이미 14개 조항엔 그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요. 네. 현재 합의 안에 네. 14개 조항에 이미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분쟁 해결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심심한 포격하듯이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란이 어디까지 대응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서로가 그거는 뭐 서로 한 대씩 때리고 그만둬 이 정도 저번에도 그런 것처럼 그쪽으로 거칠 건지 네. 만일 미국이 다시 한번 전쟁이 뛰어든다면 그거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확전될 것이고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트럼프는 전쟁의 종식에 나름 진심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전쟁에 대해 종식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예.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날 이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이냐 아니다 의도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교수님? 당연히 의도가 있죠. 네. 왜냐하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대로 선거가 그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진행되면 트럼프 패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정지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이 사실은 미국이 항복 선언이잖아요. 만일 이란이 좀 그 공개한 14개 조항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이건 미국이 항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뭐 미군 철수 뭐 그다음에 봉쇄 해제 등등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 내에서 매파 혹은 강경파 이거를 수용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의 형식이 MOU가 된 거죠. 네. 조약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약을 말 간다면 이건 미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미 의회가 동의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MOU 수준으로 이렇게 봉합하는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합의 기반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후속 협상에서도 이제 후속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함께 이제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 이 부분도 네.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250억 달러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문제에 합의한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보상 문제가 이란 입장에선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어떻게 정리될지 중요하죠. 궁금해요. 이게 제재와 동결, 자산 동결 부분 두 개의 어떤 또 다른 굉장히 핫 이슈인데 네. 이와는 별도로 그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란 자산을 12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거를 뭐 풀어주겠다,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재는 사실 이게 이중 제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부 제재가 있고 의회 제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겁니다. 의회가 풀어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대통령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뭐 제재를 완화하든지 풀어준다는 이야기 이상, 예를 들어 모든 해제를 근데 모든 동결 자산을 푼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나중에 협상할 때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카드를.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모든 것이 뭐 제재, 동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다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일괄 해제는 아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단계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네, 있다고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미 의회 제재는 계속 갈 겁니다. 아무래도 이 동결 자산 해제 문제와 함께 핵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동돼서 진행될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14개 조항을 쭉 분석을 해보면 미국이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란이 핵을 가지지 않기로 했다는 네. 선언이죠. 그렇죠. 선언, 약속이고 이제 그 영문으로 커미트먼트라 돼 있는데 이거 이상 미국이 뭐 이 얻은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기 때문에 향후의 핵 협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그 기농축분 뭐 약 440 내지 450km 기농축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향후의 농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핵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세부 쟁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JCPOA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미 합의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란 입장에서도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핵 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하는 걸 누차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쟁점 자체의 질로 보면 마이너한 쟁점이에요. 뭐 엄청나게 뭐 이 양국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그런 쟁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이 작은 양보라도 예를 들어 미국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 그게 중요한 거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도 여러 번 언급을 한 게 440km 그 기농축분을 가지고 우리 핵무기 만들 의사 없다 네. 했는데도 계속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의사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 국내 정치 특히 선거 정치하고 맞물리면서 상황이 뭐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타결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예. 뭔가를 비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때 합의 때보다는 무조건 나아야 된다 이런 좀 근데 스타일로 갈 수도 있다. JCPOA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봐서는 네. 오바마 때보다도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실은 뭔가 하나 더 있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포장을 해야 되는 게 남은 문제인데 그럼 뭘 가지고 포장을 할 거냐. 근데 이제 타결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 14개 중에 미국이 주장할 수 있는 건 1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고 그랬다. 선언적. 예. 네. 그거 하나 정도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그걸 가지고 또 미 국방장관이 어젠가요? 나와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종의 그건 국내 정치라 봐야죠. 아무래도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 사찰 이 문제도 조금 주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걸좀 핵 사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란 같은 경우 수용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쭉 해 왔고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고 핵 사찰까지 다 수용한 나라를 공격한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죠. 그리고 특히 이란 입장에서 보자면 그 IAEA 그 원자력 기구 자체가 미국의 스파이 기관으로 비난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핵과학자의 주소지라든가 거주지가 다 정보들이 흘러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하지만 그거는 뭐 그 핵사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뭐 쟁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아직 뭐 미국과 이란의 구체적인 MOU 내용이 공개되지는 그렇죠. 않았지만 예.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 예. 이번 MOU에서 이란의 미사일 문제가 좀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죠. 나오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핵뿐만 아니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강하게 좀 경고를 그렇죠. 날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합의해서 좀 빠진 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그 헤즈볼라라든지 네. 하마스라든지 이란의 동맹 세력들 영내 동맹 세력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핵과 미사일과 그다음에 동맹 세력 주로 이 세 가지가 큰 이유였지 않습니까? 네. 개전 사유로. 그런데 이 중에 핵만 남아 있고 핵 중에 그것도 핵을 가지지 않겠다 선언만 이제 남아 있고 나머지 두 개 아예 빠져 있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의 어떤 안보가 어떻게 담보되냐 하는 이야기인데 현재로 봐서는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19일 날 스위스에서 서명식이 열린다고 네. 좀 파키스탄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동안 서명식 장소를 어디에서 할지 여부를 좀 논란이 됐었고 좀 관심도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데 대한 의미가 좀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란에서는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왜냐하니까 이것도 이제 국내 정치 이란 국내 정치를 봐야죠. 왜냐하니까 반대한 세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얼굴도 뭐 겉으로야 뭐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지만은 실은 어떤 이란 내부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사정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 그러면 얼굴 보지 말고 서명하자 이런 이야기도 오히려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어떤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죠. 19일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변수 없이 조금 서명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스라엘이 무슨 뭘 하도 뭔가 일을 저지를 겁니다. 그게 좀 변수가 될 거라고 좀 교수님 보시는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미국이 정말로 결심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할 건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봐야죠. 그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국이 어디까지 이스라엘을 제어할 건지 이 부분이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미국과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언급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올려서 좀 이게 눈길을 끌었는데 예. 이게 사실 얼핏 보면은 이란 문제 이후에 이번에 북한 문제를 본인이 다루겠다 이거를 이 선포의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4월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북미 간에 4월 달에 뭐 할 거다. 이제 또 9월설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만나서 뭘 할 건데 뭘 얻을 건데 예를 들어서 만나서 핵 지위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해라. 이거 인정하나 안 하나 별 관계 없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을 어떤 목록이 작성되지 않는 다음에는 그게 4월에 아무 일도 없었듯이 9월에도 아무 일도 없을 가능성이 높죠.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과의 좀 뭔가를 도모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약간 리스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니까. 근데 만나서 얻을 게 없으면은 네. 오히려 선거에 부담만 커지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 북한이 뭘 줄 것 같지도 않고 북한이 딱히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거. 이런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굳이 북미가 만나서 할 게 뭐가 있을까? 네. 저로서는 의문이죠. 그렇죠.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60일간 후속 협상도 남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상황을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영 한신대 국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